네, 안녕하세요. 네, 헥사곤 투자자문의 김영근입니다. 5월 강의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저희 이름 바뀌었죠. 회사 이름이 이제 저희가 이제 금감원 등록이 돼가지고 헥사곤 투자자문으로 정식으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이제 5월 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 좀 해주시고요. 5월 달 강의는 기상도가 매달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 게 이제 크게 변하지가 않아서 그렇긴 한데, 이제 4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투자 매력도는 10밖에 안 돼요, 아직도. 근데 미국은 참 안 올라오죠. 안 올라오는 이유가 주가 또 반등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또 기본적으로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게 더 고평가가 되니까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 기술적으로도 추세적으로도 지금 장기 추세가 하락 추세를 못 벗어나고 있고, 뭐 경기 사이클도 지금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사이클이거든요.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좀 낮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좀 싸니까 투자 매력도가 좀 높지만 50을 못 넘은 상태죠. 주식시장은 지금 이게 반등은 하고 있지만 베어마켓 랠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매력도를 보면 아직도 천둥번개가 치고 있고 기상도가 안 좋죠. 안 좋기 때문에 좀 주식은 좀 조심해서 하자. 그러니까 해도 조금씩만 하고 그 다음에 좀 보수적으로 아직은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채하고 골드는 같이 간다 그랬죠. 이걸 같이 생각하면 되고요. 매력도를. 해가 떠 있죠. 이게 작년에 하반기 때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강의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국채 매력도가 100이었어요. 100점. 그래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미국 국채에 투자하자, 골드하고. 그래서 아직도 해가 떠 있는 상태고, 국채하고 골드는 괜찮은 자산이다. 증시보다는 이쪽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작년서부터 계속 드리고 있고, 작년 하반기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저희는 이제 국채하고 채권하고 골드를 좋게 보고 있고요. 에너지는 예전에 좋았는데 이제 갑자기 확 떨어져가지고 이제 여기 와 있는 거죠. 아직도 이제 비가 오고 있고, 이제 석유가 좀 저희는 기본적으로 석유는 장기적으로 되게 좋게 봐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200불, 180불 갈 거라고 보는데, 이제 경기 침체가 다가오니까 지금은 조금 타이밍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이클을 보고 좀 길게 한 1년 정도를 보고 투자하시면 한 100% 이상 나지 않을까? 그리고 달러는 여전히 점수가 높죠. 달러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이렇게 점수가 높아서 저희가 이제 달러를 추천드리는 게, 이게 추천드린다는 건 뭐예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40원까지 갔다가 어떻게 되고 있죠? 다시 1,200원까지 왔다가 지금 1,330원, 5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1,600원 이상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중요한 저항선을 뚫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를 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발 가계부채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올해 연말이든 내년 상반기든 오면 우리나라의 금융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버블이 터지면. 그리고 가계부채 위기라는 건 금융위기가 오는 거기 때문에 달러는 계속 보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200원 초반에 갔을 때 이제 달러를 혹시 안 갖고 있는 분들은, 신규로 들어가는 분들은 지금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급등해가지고 지금 이제 1,340원 이렇게 와 있는데, 지금은 좀 새로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죠. 지금은 좀 애매하고요. 어쨌든 달러에 대한 보유는 좀 저는 계속 올해 내년까지는 달러를 보유하는 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금융 위험을 좀 점검을 해보면, 현재 글로벌 리스크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뭐죠? 미국의 뱅크런 사태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괜찮은데 중소은행들, 중소지역은행들이 하나둘씩 계속 부도가 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지역은행들 ETF인데요. 이 보시면은 급락하고 SVB 파산할 때 이렇게 급락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게 주봉인데. 지금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은행들이 이런 가격 흐름이 나온다는 건, 이거는 거의 뭐 사단이 나는 상황이에요. 일시적인 게 아니죠. 일시적인 거면 이렇게 왔어야죠.
근데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투매가 난다는 건 이거는 구조적인 거고 결국은 계속 연쇄 부도가 나고 있잖아요. 지금 예금 인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예금 인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없다. 결국은 전반적으로 좀 많은 중소지역은행들 숫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몇천 개 돼요. 몇천 개인가 몇만 개인가. 하여튼 상장되어 있는 것만도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이런 거 다 이제 부도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에 올 때 이제 치명적인 경착륙, 깊은 경착륙을 유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죠,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리스크 인디케이터인데 이게 이제 올라갈수록 시장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금융시장이 전 세계. 요때 이제 많이 위험했죠.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갔죠. 지금은 이제 요거 올라가서 이렇게 조정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아직 꺾이진 않았어요. 아직도 위기 3단계에 와 있는 거고요. 이 위험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하려면 위기 2단계는 최소한 들어와야 돼요. 1단계나. 여기는 언제든지 튀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고 나중에 이제 혹시 진짜 위기가 안 오고 이렇게 와서 요 정도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부터는 마음 편하게 이제 주식을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쪽은 지금 달러는 좀 조정을 하고 있죠.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이 중국과 미국 간의 상대적인 경기 강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쉽게 예를 들면 중국보다 미국의 경기가 더 강하게 올라가면 달러 강세로 가죠. 근데 미국 경기는 좀 슬로우 다운 되는데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환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달러는 약세로 가는데 우리나라 환율은 튀고 있잖아요, 위로. 이래서 이제 문제인 건데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원달러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역수지 적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아마 6월서부터는 PF 쪽 부도가 시작될 거예요, 아마.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외환보유고는 이렇게 잠깐씩 줄어도 이렇게 크게 줄면 안 돼요. 이렇게 크게 줄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이것도 지금 약간 이게 눌려서 그런데 굉장히 많이 준 거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IMF 때예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많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때랑은 결이 달라요. 우리나라 외환 쪽은. 우리나라 순채권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제가 우리나라는 금융위기가 오지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지금 채권 많이 팔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금리 차도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지난달인가에 하루에 2조가 빠져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뭉탱이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채권 시장에서. 근데 열받죠. 달러는 약세로 가고 있는데 원화만 더 약세로 가니까. 어쨌든 환율은 저희 뷰는 좀 계속 우상향으로 보자. 아직까지는 우상향을 보자는 쪽이고 요 1,400원 왔을 때는 좀 과도하게 올라왔다가 이제 조정을 받은 건데 계산을 해보면 1,600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이 고점이었잖아요. 거기를 넘어서지 않을까. 1,500원, 1,6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가보면 알겠죠. 가봐서 좀 바뀌면 좀 말씀을 또 드릴게요. 이제 5월달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저도 이제 휴가를 가는데 어쨌든 그 5월 5일, 5월 8일 뭐 가정의 달 잘 보내시고 다음 달 6월달 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